301호 하루 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연예계의 숨겨진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는 연예계의 이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MBN 무명전설의 재구회 방송분을 정밀하게 해부해보려 합니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대한민국을 뒤흔든 지 수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를 화나게 하고 또 눈물 짓게 하는 것은 바로 그 무대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손들의 장난질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단순히 누가 1등을 했고 누가 탈락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공정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자본과 인맥 그리고 방송사의 시청률 지상주의에 의해 난도질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처절한 고발입니다. 여러분, 무명전설이라는 프로그램의 이름이 가진 무게를 기억하십니까? 이름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밤낮으로 목을 가다듬으며 단 한 번의 기회를 갈망하던 그들에게 이 무대는 생존을 넘어선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9회 방송에서 우리가 목도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8.2%라는 경이로운 시청률의 이면에는 시청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반전과 현장 방청객들의 분노 섞인 증언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성리라는 한 청년의 눈물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돌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편견의 벽에 부딪혔던 그가 5번의 좌절 끝에 일궈낸 성취가 왜 방송에서는 온전히 조명받지 못했는지, 그리고 왜 특정 출연자인 하루를 향해 모든 카메라 렌즈가 고정되어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제작진이 설계한 견고한 각본이 현장 관객들의 정직한 투표라는 예기치 못한 암초를 만나 어떻게 흔들렸는지 그날의 생생한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내 자식 같은 무명 가수들이 13명이나 한꺼번에 짐을 싸야 했던 그 비정한 현장에서 진정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이는 누구였고 시스템의 수혜를 입은 이는 누구였을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탐사 보도는 단순한 연예계 가십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며 부조리에 맞서 진실을 찾고자 하는 시청자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아 드리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그 누구도 말하지 못했던 무명전설 9회의 뒤바뀐 결과, 그 추악한 이면의 문을 지금 바로 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성리라는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젊은 층에게는 아이돌 그룹의 멤버로 우리 중장년층에게는 어느덧 트로트의 깊은 맛을 알아가는 기특한 청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겪어야 했던 수모와 좌절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성리는 이번 무명전설에 임하며 무려 5번의 도전과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춤추던 아이돌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그에게 든든한 배경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트로트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만드는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실제로 방송 초기 마스터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정통 트로트의 맥을 잇지 않았다는 이유로 혹은 기교가 너무 세련되었다는 이유로 그는 번번이 저평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입수한 객관적인 지표를 한번 보십시오. 성리의 공식 팬카페 회원수는 경쟁자인 하루에 비해 약 4.6배나 많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역시 3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유튜브 무대 영상 조회수는 평균 2.4배를 상회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제작진이 아무리 편집으로 특정인을 띄워주려 해도 대중의 마음은 이미 성리라는 진심 어린 목소리에 응답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특히 이번 9회 유명 선발전에서 성리가 보여준 무대는 그야말로 압권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돌 특유의 퍼포먼스를 과감히 버리고 오직 목소리 하나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 결과 마스터 점수 126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획득했고 무엇보다 현장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여 146점이라는
압도적인 관객 점수를 받아냈습니다. 총점 272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종합 1위의 탈환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승리가 아닙니다. 제작진이 깔아놓은 레드카펫 위를 걷던 이들을 제치고 흙먼지 날리는 바닥에서부터 기어 올라온 무명 가수가 쟁취한 존엄의 승리였습니다. 그가 일 위에 이름을 올리는 순간 카메라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아마 제작진조차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였을 것입니다. 대중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연출과 자막으로 포장된 스타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 간절함을 토해내는 진짜 가수가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성리의 눈물에는 지난 5번의 실패와 아이돌이라는 편견에 맞서 싸운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30분이라는 짧은 방송 시간 동안 우리는 그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도 잠시 우리는 인해 충격적인 공정성 논란과 마주하게 됩니다. 성리의 이 찬란한 1위가 왜 일부 세력에게는 불편한 진실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방송은 이 성과를 축소하려 했는지 우리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리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이 시대 무명 가수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백도 없고 줄도 없는 이들이 오직 실력 하나로 정점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불편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실력과 데이터에서 앞서는 성리가 아닌 다른 특정 출연자가 방송의 중심에 서야만 했을까요? 그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연예계의 고질적인 유착관계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성리의 승리가 더욱 값진 이유는 그가 단순히 경쟁자를 이긴 것이 아니라 거대한 시스템의 불합리함과 싸워 이겼기 때문입니다. 성리의 그의 눈부신 역전승 뒤에 가려진 어쩌면 이 프로그램이 감추고 싶어 했을 가장 치명적이고도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볼 차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무명전설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수많은 가수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현실도 그러했을까요? 이번 9회 방송을 기점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하루 선수를 둘러싼 특혜 의혹은 우리 중장년층 시청자들의 가슴에 깊은 불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은 바로 하루 선수의 배경입니다. 하루는 데뷔와 동시에 무패 행진을 기록하며 소위 슈퍼 루키로 포장되었습니다. 물론 실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속한 루체 엔터테인먼트라는 이름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곳은 바로 이 프로그램의 절대적인 심사위원장이자 트로트계의 거목인 남진 마스터의 소속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심사위원과 참가자가 한솥밥을 먹는 식구라는 사실, 그리고 그 심사위원이 주는 점수가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짓는 구조라면 우리는 그 결과를 온전히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현장의 분위기는 더욱 기묘했습니다. 방송 화면 속 하루의 무대에는 유독 화려한 조명과 세련된 카메라 워킹이 집중되었습니다. 마치 이미 주인공으로 낙점된 배우를 위한 단독 스테이지를 보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켰습니다. 반면 성리를 비롯한 다른 무명 가수들의 무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과도한 리액션과 찬사가 마스터석에서 쏟아졌습니다. 특히 소속사 선배인 남진 마스터의 평가는 냉철한 비평보다는 애정 어린 격려에 치우쳐 있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시청자들을 분노케 한 것은 제작진의 편집 방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리는 팬덤 규모와 유튜브 조회수 등 모든 객관적 지표에서 하루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송 분량은 어땠습니까? 하루의 일거수일투족은 인간 승리의 드라마로 미화되어 긴 시간 동안 송출된 반면 정작 대중의 선택을 받은 성리의 노력은 결과 위주로 짧게 편집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밀어주기이자 시청자의 눈을 가리려는 기만 행위입니다. 최근 연예계에는 남진 마스터의 이름을 사칭한 사기 사건까지 발생하며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소속사 후배를 챙기는 듯한 모습이 방송을 통해 노출되는 것은 거장의 명성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무명전설이라면 배경이 아닌 오직 실력으로 계급장 떼고 붙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9회 방송에서 드러난 하루의 점수 산정 방식과 마스터들의 편향된 태도는 이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누군가의 그림자 아래서 만들어진 가짜 스타가 아닙니다. 백 없고 돈 없어도 실력 하나로 승부하는 진짜 무명 가수들의 반란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거장의 그림자가 독이 되어 돌아온 하루의 특혜 논란. 이것은 단순히 한 가수의 문제를 넘어 한국 오디션 프로그램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입니다. 과연 이 거대한 시나리오가 어떻게 현장 관객들의 정직한 심판에 의해 무너졌는지 다음 장에서 그 짜릿한 반전을 공개하겠습니다. 거대한 자본과 소속사의 후광, 그리고 제작진이 치밀하게 짜놓은 하루 중심의 서사. 이 완벽해 보이던 성벽에 커다란 균열을 낸 인물은 뜻밖에도 조용하지만 강한 울림을 가진 실력파 장한별 선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9호의 방송의 하이라이트이자 사실상 모든 판도를 뒤흔든 팀 리더 매치에 그 전율 돋는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4연승 무패 행진을 달리며 마치 무적 함대처럼 군림하던 하루팀을 멈춰 세운 것은 화려한 기교가 아닌 진심이 담긴 장한별의 노래 한 자락이었습니다. 장한별 선수는 이번 무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사실 그는 성리나 하루처럼 큰 주목을 받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명의 서름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세월이 그의 목소리에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가 무대에 올라 첫 소절을 떼는 순간 현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화려한 안무나 자극적인 편곡 없이도 오직 절제된 감정만으로 청중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의 노래는 마스터 점수에서의 열세를 뒤집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시 마스터들의 점수는 여전히 하루팀에게 우호적인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디션 프로그램 역사에 남을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현장 관객들의 선택이었습니다. 마스터들이 기술적인 완숙도나 소속사와의 인연 등을 고려해 점수를 줄 때 현장에 있던 일반 시민 방청객들은 오직 귀와 가슴이 들려주는 진실에 투표했습니다. 장한별의 노래가 끝나자마자 쏟아진 우레와 같은 박수와 눈물 섞인 환호는 이미 결과가 뒤바뀌었음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하루팀의 독주가 당연시되던 분위기 속에서 장한별이 쏘아 올린 이 작은 공은 결국 하루팀을 패배의 늪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팀의 승패를 넘어 제작진이 설정한 무패의 영웅 서사가 대중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장한별은 이 무대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무명전설의 주인공은 제작진이 찍어준 사람이 아니라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장한별의 활약으로 인해 성리는 다시금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 하루를 둘러싼 무적의 신화는 보기 좋게 깨졌습니다. 방송국 복도에서 흐르던 묘한 긴장감, 그리고 장한별의 점수가 발표되는 순간 얼어붙었던 마스터들의 표정을 시청자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각본 없는 드라마이자 우리가 무명전설에 기대했던 진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감동 뒤에는 더욱 충격적인 현장의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카메라가 꺼진 뒤 들려온 방청객들의 생생한 목소리입니다. 이제 방송이라는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현장의 차가운 공기와 방청객들의 분노 섞인 목소리를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안방극장에서 편안하게 시청하는 편집된 영상은 때로 진실을 왜곡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날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방청객들의 증언은 방송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입수한 방청객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따르면 현장 분위기는 제작진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특정 출연자인 하루를 향한 노골적인 리액션 유도가 있었다는 증언은 충격적입니다. 녹화 중간중간 제작진이 방청객들에게 특정 가수의 무대에서 더 큰 환호를 보내달라거나 마스터들의 심사평에 맞추어 감탄하는 표정을 지어달라는 식의 지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본 감동의 리액션조차 잘 짜인 연극의 일부였다는 뜻이 됩니다. 더욱이 방청객들이 가장 분노했던 지점은 투표 시스템의 불투명성이었습니다. 장한별 선수의 무대가 끝난 뒤 현장은 그야말로 눈물바다였고 대다수의 관객이 그에게 투표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발표된 점수 집계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거나 결과가 발표될 때 장내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던 순간들이 방송에서는 교묘하게 편집되었습니다. 한 방청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장한별과 성리를 응원했는데 마스터들의 점수가 발표될 때마다 여기저기서 탄식과 항의가 터져 나왔다. 그 소리가 방송에는 전혀 담기지 않아 놀랐다라고 말입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마스터 남진과 하루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던 관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점수가 조금이라도 높게 나오면 역시나 하는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성리가 마스터 점수에서 예상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을 때 현장 관객석에서는 말도 안 된다는 하극상에 가까운 집단 반발 기류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제작진은 이러한 불협화음을 가리기 위해 배경음악을 크게 깔거나 관객들의 박수 소리를 삽입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현장의 그 뜨거웠던 저항의 온도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방청객들의 증언은 이번 9회 결과가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제작진이 설계한 견고한 하루 띄워주기 시나리오에 맞서 현장 관객들이 성리와 장한별이라는 진짜 실력자들에게 표를 던지며 일으킨 민심의 반란이었습니다. 방송사가 보여주고 싶어 했던 그림과 대중이 보고 싶어 했던 진실이 충돌했던 그날 현장의 증언들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오디션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라고 말입니다. 화려한 승자와 반전의 드라마 뒤에 가려진 어쩌면 이 프로그램이 가장 깊이 숨기고 싶어 했을 비극적인 단면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명전설이라는 이름이 주는 본래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빛을 보지 못한 이들에게 마지막 사다리가 되어주겠다는 약속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목도한 9회의 현실은 너무나도 잔혹했습니다. 단 한 번의 방송으로 무려 13명의 무명 가수가 무대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아들이자 딸이었고 평생을 노래 하나에 걸어온 우리 시대의 평범한 예술가들이었습니다. 이 13명의 탈락이라는 숫자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탈락은 숙명이라지만 이번 무명전설 9회의 대거 탈락은 유독 그 뒷맛이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대중의 눈에는 그들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작진이 미리 정해놓은 스타메이킹 시나리오의 희생양이 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리와 하루, 그리고 장한별과 같은 상위권 스타들의 드라마를 극대화하기 위해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던 13명의 무명 가수들은 소모품처럼 버려졌습니다. 그들의 간절했던 무대와 연습 과정은 단 몇 초의 편집으로 잘려나갔고 마지막 인사조차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채 무대 뒤 어둠 속으로 사라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아프지 않으십니까? 무명이라는 굴레를 벗기 위해 찾아온 곳에서 다시 한번 이름 없는 패자로 낙인 찍혀 돌아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말입니다. 특히 현장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탈락한 이들 중에서도 충분히 합격권에 들 실력자가 많았다는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마스터들의 점수가 특정 인물들에게만 쏠리는 동안 중하위권 가수들은 기계적인 평판 아래 제대로 된 기회조차 박탈당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명전설이 외치던 공정입니까? 아니면 시청률을 위해 약한 자들을 제물로 삼는 방송사의 갑질입니까? 이 13명의 비명은 오늘날 한국 연예계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자본이 있고 배경이 있는 이들은 실수가 있어도 성장 서사로 포장되지만 배경 없는 무명들에게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이 가혹한 잣대 말입니다. 그들은 방송 분량을 채우기 위한 배경 화면에 불과했습니까? 시청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었던 것은 화려한 1등의 대관식뿐만 아니라 모든 무명 가수가 존중받는 따뜻한 경쟁이었습니다. 무명전설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그들을 불러 모았다면 적어도 그들의 노래가 시청자들에게 닿을 최소한의 예의는 갖췄어야 했습니다. 9회에서 사라진 13명의 꿈, 그들이 흘린 눈물은 이제 이 프로그램이 안고 가야 할 무거운 업보가 되었습니다. 과연 남겨진 이들이 누리는 영광이 떠나간 13명의 희생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은 아닌지 우리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MBN 무명전설 9회에서 벌어진 성리의 기적 같은 역전승, 그리고 그 이면에 도살인 하루 선수를 둘러싼 특혜 의혹과 방청객들의 분노 섞인 증언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진실은 명확합니다. 제작진이 아무리 화려한 편집 기술로 눈과 귀를 가리려 해도, 그리고 거대 기획사의 자본과 인맥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하려 해도 결국 무대의 주인공을 결정짓는 최후의 권력은 시청자와 현장 관객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리가 5번의 실패를 딛고 당당히 종합일 위에 올라선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데이터로 증명된 대중의 사랑이 방송사의 인위적인 연출을 이겨낸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또한 장한별 선수가 보여준 반전의 무대는 진심을 담은 노래 한 소절이 10마디 심사평보다 강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13명의 무명 가수가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야 했던 비정한 현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흘린 눈물은 공정함이 사라진 오디션장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경고입니다. 이제 공은 다시 제작진에게 넘어갔습니다. 무명전설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더 이상 특정 소속사 밀어주기나 불투명한 점수 산정으로 시청자들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우리 중장년층 시청자들은 단순히 노래가 좋아서 이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식 같은 무명 가수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정의로운 세상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민심은 천심이라 했습니다. 제작진이 이 준엄한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각본 있는 드라마를 고집한다면 시청자들은 언제든 그들에게서 등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날카로운 시선이 바로 이 프로그램을 바로잡는 유일한 감시자입니다. 억울한 무명 가수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성리처럼 실력 있는 이들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진실은 가려질 수 있어도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저희 연예계의 이면은 앞으로도 권력과 자본에 굴하지 않고 무대 뒤에 추악한 진실을 파헤치는 여러분의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